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보험쟁이들로부터 어떻게 보험 호갱으로 탄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저는 20년차 보험쟁이죠. 여러분들께 오늘 어떻게 보험쟁이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호갱을 만들어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보험을 가입을 한 고객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당신이 연락할 수 있는 보험 설계사가 있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까칠한 보험 설계사가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의 그 계약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면 매의 눈으로 노리는 케이블 방송, 그 다음에 뭐 공중파에서도 전문가라고 소위 나와서 그 케이블 방송권을 사서 약간 광고 방송인데 그것을 본 방송으로 오해하는 분들은 보험 호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의 그 아픈 점을 파고들어요.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를 좋아하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뭐 별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는 계속 나가고 있고 그 사이에 뭐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다거나 어떤 이런 경제적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쪽에 들어가야 될 돈이 필요한데 별 상관도 없는 보험에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딱 노리는 게 이런 주제예요. 돈을 부르는 1%의 기적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험료로 많이 나가니까 보험료를 줄이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대체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제 어설픈 재무 분석을 해요. 그래서 뭐 총 584만 원이 들어가는데 적자가 생기고 보험료 그 중에 여기 보험료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그리고 94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험 보장 분석을 하죠. 그래서 2억 5천 그리고 보험료가 월 44만 원이 들어간대요. 자, 이 보험을 어떻게 바꾸냐? 22만 6,885원을 절감시키니까 곁에 뭐 저같이 아주 까칠한 설계사가 없는 고객들이라면 이건 100이면 99명이 넘어가는 그 플랜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때를 틈탄 미끼 상품들이 있어요. 미끼 상품이 뭐냐면 주로 이렇게 공략을 해요. 예전에 보험을 들면 요 뇌출혈만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뇌출혈은 일어나면 뭐 반신불수 내지는 사망이잖아요. 사실 보험적인 측면에서 뇌출혈을 커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사망 단계에 이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수술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뭐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무튼 뭐 이 보험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요런 것들을 보장을 합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없으면 뭐 좀 추가하는 건 상관없겠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심근경색으로 보통 진단비들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이제 들어야 되죠. 여기서 없는 거를 추가한다는 사실 자체는 나무랄 수 없어요. 뭐 보장이 부족하면은 더 드는 건 상관없죠.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저러한 케이스에서 보험료를 또 추가로 내야 된다는 사실에 직면을 하면 왠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다시 돌아가요. 자, 고객님 보험료가 지금 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싹 바꿔주면 보험료를 21만원으로 줄일 수 있으니 22만원이 줄어들면서 뇌혈관도 포함하고 허혈성도 포함하는 진단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계약은 뭐였죠? 사망보험금 2억, 암 5천만원, 4,500만원의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여기에 이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이 없다는 사실에 이제 포인트를 두죠. 그리고 죽어서 나오는 보험 사망 2억을 좀 더 저렴한, 종신보험은 비싸니까요. 좀 더 저렴한 정기보험 1억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사망하면 나오는 돈은 다 똑같아요. 따라서 좀 더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는 케이스라면 보험 지식이 없는 고객들은 흔쾌히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망보장금이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드니까 안 되니까 1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더 집어넣는데 요 밑에 보면 상해라고 써 있어요. 자,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의 종신보험은 확률이 100%짜리고 상해보험은 사망보험 중에서도 한 3% 정도의 확률로 사람들이 질병 사망에 비해서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확률이 극히 낮은 것들을 합쳐서 2억 5천만 원이니까 사망보험금이 증가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재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뭐 이것들은 선호의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 나는 이 계약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보험료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더 좋은 계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재무적으로 보고 또 사망보험금 중에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객들이 안다면 이런 선택은 하지 않게 돼요. 여기서 이제 보험료 21만원은 생으로 요 돈 전체가 이제 소멸형으로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22만원씩은 이제 다 소멸로 넣게 되는 거예요. 뭐 보장이 뭐가 적립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영화 본 건데 그냥 조금 지겨워질 것 같으니까 요거 하나 볼게요. 참 열심히들 보험쟁이들끼리 싸움박질을 하죠. 그냥 하는 대로 해요, 그냥. 그 캐릭터를 한 번에 바꾸면 그게 더 적응이 안 돼. 에이, 꼭집어이 새끼만 물어내마자. 이 새끼가 야, 아주 씨발 아주 골프장 스페셜하구만 이거. 거기 뭐야 이 새끼야? 꼬라니까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야? 아이 병신저.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꼭 그 보험 한 고객 하나를 놔두고 이렇게 막 설계사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러는 것들이 꼭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아 가지고 굉장히 씁쓸해요. 정기보험 한번 볼게요. 정기보험이라는 것들은 종신보험의 그 대체제가 아니에요. 보완제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1억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앞으로 의사들 같은 경우 개원을 할 때 앞으로 돈을 벌 수는 있는 사람이지만 현재 상태에서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수 없는 형편일 수 있잖아요. 그때 정기보험으로 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만큼 드는 거예요. 그러다 돈을 잘 벌면 그때 가서 종신보험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형편이 돼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을 때 들라고 하면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보험을 먼저 들고 그걸 종신보험으로 바꾸는 거지, 들은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거는 보장기간, 정기보험은 조기 사망에 대비하는 것들은 맞아요. 그러나 걔는
종신보험의 주기능인 오래 살았을 때의 위험 있잖아요. 오래 살았을 때의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치매 간병 상태에 들어갔을 경우의 위험, 이런 것들은 정기보험이 커버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보험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데 돈이 없을 때예요. 아파서 돈이 없으면 걱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하지만, 건강한데 돈이 없으면 그 걱정이 고스란히 내 거고 자식들 보기에 되게 민망하단 말이에요. 이때 쓸 수 있는 게 종신보험의 해약 환급금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무슨 재무를 갖다 붙여서 이때 가서 이 돈은 별 가치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면 암진단금 1억도 그때 가면 똑같은 인플레이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종신보험에만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지 못한 특수한 상황으로 서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맞지 않아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이 그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 자, 정기보험을 들고 그 차액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해약환급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일견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전혀 틀릴 수 있어요. 그것은 고객들이 가입한 시기에 예정 이율에 따라서 그 말이 맞을지 틀릴지가 결정되지만 대체로 맞지 않아요. 또 하나는 엑셀에다 넣고 계산을 해버리면 결과값은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돈이 2배 되는 이자율이 7.2%예요. 10년 동안 내 돈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는데 이자는 몇 프로냐? 7.2%예요. 이거 72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72법칙을 적용해서 그럼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만드는데 몇 년 걸립니까? 그럼 10년 걸린다고 하겠죠. 근데 실생활에서 결과값은 제로예요. 그때까지 돈을 내는 사람도 없고 그걸 잘 유지해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보험이 유일하게 계산상으로는 재무적으로는 취약한 상품이긴 하나, 이것이 역으로 작용을 해서 납입이 끝난 이후부터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게임 이론으로 보면 종신보험을 사인하는 순간 고객은 지게 돼요. 보험회사가 이기는 상품이죠. 고객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두 가지예요. 한 번 내고 사망하거나 또는 완납을 하고 끝까지 갖고 가게 되면 보험회사는 굉장히 불리해져요. 그래서 그 보험을 해약을 시키고 싶어 하고, 사례로 그 전에 보험들, 그런 예정이율이 높은 보험들은 설계사들이 해약을 하러 댕겼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주계약과 정기성에 차이점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냥 막상 사망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사망보험금 보험료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여기서 얼만큼의 재무적인 손실이 일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언제건 받을 수 있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사망보험금 2억과 로또 같은 보험,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보험을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로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중에 당첨이 되면 받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이 21만원은 다 소멸해요. 그러면 21만원을 20만원씩 계산해서 20년 납을 했을 테니, 저 정도면 20만원씩 240만원, 10년이면 2400, 4800만원이라는 돈이 여러분이 건강했다라고 가정하면 없어져요. 저건 무조건 아파야만 받지, 건강해가지고 내 저 보험을 깨가지고 내가 건강할 때 쓸 수 있다? 이거 안 돼요. 무조건 아파야만 돼요. 저기에 해당돼야만 돼요. 그러면 뭐 되겠지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안 될 확률도 50% 이상 남아요. 이 암이라고 해봐야 33%고 늙어봐야 50%예요. 자, 그러면
안 걸렸다 그러면 이제 21만 원씩 4,800만 원은 이제 날린 거예요. 근데 원래 보험을 그대로 갖고 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날리는 돈을 요 사망보험금으로 냈던 돈에서 해약환급금을 커버해서 이 돈까지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이 비용까지로 커버할 수 있어. 이제 볼게요. 자, 이대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2010년도에 35살 남자 홍길동이 종신보험 1억을 가입해 가지고 쭉 오다가 2022년이니까 47살이니까 조 케이스랑 똑같네요. 47살이 됐을 때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 종신보험 1억 16만 8천 원을 없애버리고 저렴한 정기보험 7만 4천 원짜리를 들어서 같은 사망보험금을 유지했다고 가정합시다. 아까 저게 저렇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보험료가 거의 한 10만 원 정도가 줄었죠. 그걸로 뭐를 했냐면 부족한 허혈성하고 뭐 뇌혈관 같은 거에다가 보장 범위를 넓게 하겠다는데 1차 썼고, 2차는 뭐냐면 보장 기간이 80세짜리를 100세짜리로 바꾸면서 또 그 비용을 써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봐요. 자, 이 16만 8천 원은 이렇게 돼요. 죽으면 1억이고 안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 잠깐만요. 에러가 났어요. 자, 75년생이 35살 때이던 2010년도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20년 납으로 쭉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16만 8천 원씩 내다가 아까 그런 로직, 뭐 교육비도 만들어야 되고 지출 많이 일어나니까 이 보험을 줄이자. 그래서 정기보험 1억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7만 4천 원이라는 돈으로 바꿨으니 이제 죽으면 1억씩 똑같아요. 언제까지? 70세 전까지는. 그 이후에 치매 이런 것들은 이쪽은 보장 안 하고 이쪽은 보장을 해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하는 건강했을 때 문제점, 그걸 봅시다. 그러면 이 보험은 자, 내면서부터 1억이 쭉 사망보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완납이 되는 20년 시점이 되면 보험료가 해약환급금과 같아요. 100.5%가 보장을 받아요. 이 이전에 예정이율이 높으면 이 전에 원금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들은 보험들은 이 원금 되는 기간이 얘보다 조금 뒤로 갈 수 있어요. 자, 70세, 80세 이렇게 가면서 자, 해약환급금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예정이율로. 지금 이 돈을 지금 어렵다고 해서 통째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지난 47세에 이 보험을 바꾸게 되면 일단은 해약환급금 2,100만 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87.4% 이 나머지 부분에서 손실을 일단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기보험의 비용으로는 얼마가 그러면 나가냐, 이렇게 가만히 갖고 있으면 계속 내 자산이 축적되는 보험을 정기보험으로 바꾸면서 얼마의 비용을 날리나 봅시다. 이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나중에 가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이 보험을 20년 동안 냈다라고 하면 1776만 원의 비용을 내고 그러니까 특약까지 합치면 1872만 원이라는 돈을 내요. 그리고 나서 해약환급금은 19만 9,500원, 13만 이래다 제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비용을 그냥 생으로 날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험을 들었을 때 유리할 경우는 얘가 70세 전에 사망을 하면 이 보험이 좋아요. 정기보험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때는 건강하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아프거나 죽어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재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계약을 갖고 줄여서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자 저축할 돈이 안 돼요. 결국은 보험 리모델링 하는 설계사가 그거를 자기 보험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 10만원 줄인 걸로 뭐를 하냐? 아까 얘기했죠? 이 보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보험을 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 보험을. 요 보험과 요 보험을 통째로 다 날려가지고 새로운 보험료 21만 4천원짜리의 새로운 신규 보험을 가입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업비를 새롭게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새롭게 부담시키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해당돼요. 암을 5천에서 3천으로 줄이고 뇌는 4,500에서 2천만원으로 줄였죠. 요때 얘기를 내가 지금 또 할게요. 이게 자, 특약 부분도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옛날에는 이 특약 4종에는 뭐냐면 뇌출혈, 심근경색, 그 다음에 말기 심부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비 1,000만원을 두 개를 합쳐봐야 7,700원 밖에 안 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80세 만기다 보니까 그럼 90세 100살에 어떡할 거냐라고 공격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 보험 때문에 보장 범위가 좁다고 그랬죠. 보장 범위가 좁다고 누가 그랬냐? 여기서 나와요. 보장 좁디 좁은 내보장. 여기에 급성심근경색, 여기에 뇌혈관하고 요거. 그러면 요거를 추가하는데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가냐? 회사별로 좀 다르겠지만 100살까지 20년 납 1,000만원 하면 24,610원, 22,610원. 요 두 개를 갖다가 보장을 해주면 되는데 이 보험이 아까 얼마였죠? 4천만원짜리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버려요. 이 7,700원짜리로 1,000만원씩을 받는 보험을 없애버리고 보장 범위를 크게 하겠다, 보장을 늘려주겠다 그러면서 보험료를 이만큼 받아요. 그러면 좋아요. 이거를 더 추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한 5만원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가지고는 또 뭐 커미션 베이스 영업을 하다 보면 안 되니까 뭘 했어요? 이거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주계약. 이거를 7만원 비용으로 바꿔서 결국은 막대한 돈을 지불하게 해놓고 이거는 또 없앴으니 그냥 놔두면 줄여봐야 이거 7,700원 줄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이거 놔두고 이걸 가입시켜도 되는데 이것까지 통합으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봐요. 이 똑같은 보험을 이렇게 바꾸면 보험료가 42만원을 내야 돼요. 옛날에 20만원 내던 보험을 그러니까 42만원짜리 보험을 탁 없애버리고 2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하게 하는 보험 설계를 해놓고 그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방송 전파라는 광고에 실어서 고객들한테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이게 옛날 건 이게 없었구나. 아, 그럼 깨고 이걸 들어야지. 아, 옛날에 내가 심근경색 그게 나쁜 설계사네. 이거를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고객이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어디서 만들어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 재산이 증식되는 보험을 깨서 전체가 비용으로 소모되는 보험으로 바꿔놓고 아, 돈을 22만원 줄였습니다. 아주 좋은 플랜입니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거 그래서 아까 그 영상에서처럼 참 열심히들 산다. 왜 보험쟁이들이 그 욕을 먹나를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방송을 만드는 나도 욕을 먹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험쟁이들이 왜 욕을 먹나 했더니 우리가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뭐야 점점 실력이 쌓아지고 소득도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보험쟁이 시장은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막대한 계약을 해요. 지인 영업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보험들을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요. 그리고 나서 뭐 외제차 뽑고 폼 다 잡고 댕겨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호갱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오랫동안 여러분들 곁을 지내고 저처럼 못돼 처먹은 설계사가 보험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보험 시장의 이 혼탁함을 좀 어느 정도 정화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제 후배 설계사들 또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거기에 맞는 보험을 해야지, 무조건 제일 끔찍한 얘기가 뭐예요? 진짜 끔찍한 얘기 하나가, 이런 보험 호갱이 된다라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여기서 시작돼요. 요즘 트렌드예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리자. 아니, 보험회사가 이때까지 보험료를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줄고 보장이 늘어나요? 이거는 그냥 보험 돌려막기예요. 그냥 새로운 거 나오면 옛날 거 없애가지고 넘겨치기 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똑같이 죽어서 나오는 보험으로 내가 바꿔주고 보험료는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로 바꿔줄 테니 이걸로 바꾸고 남는 돈으로 뭐예요? 새롭게 나온 보험을 들자. 그러면서 옛날에 보험회사가 계산을 잘못한 보험들이 있잖아요. 역마진이 뻥 나는 상품들, 이런 것들 7,700원 내고 두 가지 질병에 1,000만원의 진단비를 줘야 되는 저런 역마진 나는 상품들, 그런 보험들을 다 깨버리는 결과가 벌어지니 고객은 새롭게 보험료가 줄은 게 아니라 부담이 더 늘어나고, 옛날에는 20만원을 내고 그 돈을 고스란히 20년 내면 고스란히 내가 인마이 포켓을 할 수 있는 돈을, 이게 아니네요. 옛날 계약이 이거지. 고스란히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갖다가 한 푼도 못 벌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 보험의 특성상, 보험은요, 종신보험은 빨리 죽을까봐 드는 보험이 아니에요. 빨리 죽을까봐 드는 보험은 정기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은 내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살까봐, 자식들한테 폐를 끼칠까봐, 그러니까 정기보험 들고 치매보험 들고 간병보험 들고 이 모든 것들을 보험료를 더해가지고 오히려 종신보험료보다 상회하는 보험료를 내게 만드는 거죠. 종신보험은 그 보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기보험 들어가 있죠. 치매보험 들어가 있지. 간병보험 들어가 있죠. 거기다 뭐예요? 생존시에 해약환급금이 있으니까 연금 전환 기능도 있죠. 연금 전환 기능을 제가 추천하지는 않지만 이거 갖고 또 말들이 많은데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지금 제가 이 재무 설계는 고객이 하는 거고, 거기에 재무 설계가 고객의 플랜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사고, 본인이 게을러서 그거 못한 거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근데 불가피한 외력의 힘에 의해서 병이든 뭐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을 때, 그 실행이 안 되면 애 교육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치매 걸렸는데 어떤 보장이 없으면 결국은 애들한테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막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 오래 살까봐 드는 보험이 종신보험이에요. 근데 자꾸 정기보험하고 충돌을 하고, 리모델링의 제 1번이 종신보험 깨서 정기보험으로 바꾸고 남는 돈으로 새로운 비용에 신상품에다 갖다 투입하는 이런 우매한 짓들을 하고, 그것에 만족을 하는 고객들이 있고, 또 좀 지나서 누군가가
가서 뭐 옛날 보험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또 나쁜 놈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보험 설계사들끼리 혼탁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고객 보호를 먼저 하고 그런 그 보험 철학이 없으면 저는 이 보험 세계에 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재무 설계 하려면 보험회사로 들어오지 말아요. 제발. 재무 설계가 뭔지를 알고 하거나. 우리는 보험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재무적으로 나중에 보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서로 놓고 이 투자가 좋고 이 투자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일전에 어떤 후배가 나는 정기보험을 들게 하고 나머지를 투자를 시켜서 나중에 가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게 고객한테 해줬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보험하는 사람이 만약이라는 조건을 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투자가 폭망했을 때의 만약은 왜 생각을 안 해요? 보험쟁이는 그런 만약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만약이에요. 그 만약이라는 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계속 만약을 갖다 들이대면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영업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고객도 누가 암 걸렸다고 암보험 잔뜩 들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 건강보험하고 내 보험하고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 건지를 세 가지를 이렇게 잘 조화스럽게 해야 되고, 꼭 곁에는 뭐 선물 같은 거 안 갖다 줘도 보험에 대해서 해박하게 지식을 갖고 있고 까칠하게 굴고, 해약한다 그러면 10년 넘은 계약이든 1년 된 계약이든 전화해서 말리고, 이런 설계사를 한 명쯤 꼭 곁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